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외투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국민의힘 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토론을 제안했고 이게 성사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소 복잡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었던 여러 가지 토론 가운데 이 하나였는데요. 이 토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그런데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나 싶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더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의 토론이든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토론의 일시, 장소, 주제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조국혁신당의 담당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또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또 뭘 원하지 않으시는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 토론 제안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제도 다양했었죠. 그런데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진짜 성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토론 배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엄 1년이 되는 12월 3일에 이전이냐 이후냐 토론 시점이 언제 잡히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 복잡한 관계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 제안은 거절했어요. 네.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를 지목하면서 장 대표와는 내가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사는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거의 성사됐다고 보는 게 그래요?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량감 있는 두 정치인이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미루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진영을 지금 대표하거나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전직 대표고 국민의힘의 당원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토론에 참여하는 게 과연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는데 2차 수사는 법원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사 잘못했다고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까지 배제가 됐어요. 이 2차 수사팀을 꾸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체제의 2차 수사팀이라고 1차 수사팀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직격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또 부적절하는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 대표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현 대표니까 조국 대표가 같이 이 맞상대로 토론하는 건 격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은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피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좀 달라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 토론과 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토론은 상당히 다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조국 대표를 지명을 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냐면 당시에 조국 대표가 마치 그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민사로서 다 가능하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SNS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대표가 어떻고 무슨 이런 어떤 그 체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시는 굉장히 급박했고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렇죠. 전해를 맡긴 사람들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게 옳은지 국민들한테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바로 이제
바꿨습니다. 아, 내가 당대표고 당대표의 급이니까 장동혁 대표랑 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조국 대표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지지율이 사실 호남에서조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도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뭐랄까 붐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인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면 그만큼 또 자신의 어떤 급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만약 조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조국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나 말고 주진우 의원하고 하라. 뭐 이렇게 했으면 네. 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자기가 토론할 상대는 아하. 정청래 대표다라고 이게 아하. 어떤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 덥석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소수 그것도 범여권의 정당 그리고 주목받아야 될 정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뭐랄까요 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아쉬운 대목이죠. 결국에는 격을 따진 게 아니다 하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격을 따진 게 되는 셈이죠. 지금 설명대로 하면. 참, 이 정치인들의 토론은 굉장히 미묘한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